김민석 청문회 날에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조은석 특검이. 자, 이 뭐 정권하고 특검이 마치 내통을 하는 것처럼 오늘 김민석 청문회 엉망이었습니다. 제가 그 낮에 혼출 시간에 전에 들었다시피 무슨 국무총리 후보자가 우리나라 1년 예산 규모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GDP 대비해서 몇 %나 되는지도 전혀 모르고 그냥 이틀만 버티자. 그러면은 이재명이 임명해 주겠지. 자, 그러면 본인이 또 오늘도 무슨 뭐 내란 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 가지고 버텨나가자. 이런 상황인데 공교롭게도 오늘 뭐 공교로운 게 아니고 다 타이밍을 맞췄겠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정권하고 특검이 정말 이 내통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앞으로 계속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지금 작심을 하고 한쪽 진영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한 그런 이 태세에 돌입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내란 특검 조은석 이재명 취임 다음 날 바로 세 개의 특검 법안을 민주당이 본회의 통과시켰죠. 그리고 정강스카처럼 이 특검 특별검사 후보들을 추천을 하고 민주당하고 조국당이 그리고 또 한밤중에 이 조은석 그걸 내란 소위 말하는 내란 특검으로 임명을 했는데 이재명이 임명을 했죠. 조은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악연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검찰총장 자리를 놓고 겨뤘고 다툼을 해서 졌고 그리고 이 문재인이 감사위원을 시켜줘서 윤석열 정부까지 임기를 이어가면서 윤석열 정부의 감사원과 감사원 안에서 또 내부 분란을 일으키고 했던 그 인물이죠. 그 인물을 콕 집어서 마음대로 한번 칼자루를 휘둘러 보라고 특검에 임명을 했고 지금 아주 빠른 속도로 김용현 재구속을 시도하는 데 이어서 정국방부 장관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자, 오늘 특수공무집행방해 이런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를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언론 공지를 했는데 이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출석 요구에 2회 걸쳐 불응하고 특검이 이 수사를 개시한 6월 18일 이후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19일에도 이 출석에 불응을 했다. 그리고 이후 소환해도 응하지 않을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것이다. 그래서 이 특검 차원에서는 소환 통보도 안 했다고 합니다. 경찰에서 한 거를 3번을 불응을 했기 때문에 또 안 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소환 통보하지 않고 경찰 것을 넘겨받아서 그냥 체포영장을 청구를 한 겁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를 했는데 이 혐의가 뭐냐면은 경찰의 뭐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체포영장 그 집행을 저지하라고 지시한 혐의. 그때 그 한남동 간주에 있을 때 경호처에 체포영장을 저지를 하라. 경호처에 영장 집행을 저지하라고 지시한 혐의가 있다. 이거 하나 하고 또 비합헌 관련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가 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그런 사실이 없다. 그리고 이 체포영장,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응하지 않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미. 경찰의 2차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으면서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 취재의 의견서를 냈습니다. 경찰은 냈고 윤곽근 변호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윤곽근 변호사가 경찰에 의견서를 냈는데 거기 보면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행위는 위법하고 무효한 직무집행이다. 위법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응했다고 하더라도 그때 당시 한남동 공간에 그 자체가 위법하기 때문에 그때 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 수평에서 발부받았던 그 영장이죠. 체포영장. 그것은 영장 자체가 위법했기 때문에 그 집행 시도에 대응을 했다고 하더라도 경호처 공무원들에게 이 불법 지시를 했다는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 범죄 사실이 성립되지 않는 상황에서 출석 요구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 자, 그래서 출석을 하지 않은 것이라는 건데 2번 출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이제 청구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체포영장 또 집행하는 과정에서 아마 이 영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을 했는데 내일 정도 아마 발부가 된다고 하면은 또 논란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좀 윤석열 전 대통령 쪽에서는 이 영장에 대해서는 이 불법이라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지만 경호는 계속 받고 있습니다. 경호처에서 경호는 받고 있는데 지금 이제 물론 경호처가 다 바뀌었죠. 지휘부가 바뀌었죠. 자, 그래서 뭐 경호처가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그전에 한남동에서처럼 대응을 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뭐 체포영장이 집행이 될 가능성이 많죠. 그럼 또다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구속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 시점에 오늘 조은석 특검팀이 여론전을 또 펼쳤습니다. 박지영 특검보 이 내란 특검 보면은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죠. 수사 상황에 대해서, 진행 상황에 대해서.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 박영수 특검이 수사를 할 때 그때 그 이규철 특검보가 바바리 입고 나서 매일매일 브리핑을 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도 막 브리핑을 하고 해서 악마화를 시켰죠. 박근혜 악마화를 시키는 그 과정이 특검에서 그때 박영수 특검에서 이루어졌는데 지금 조은석 특검팀에서도 브리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도록 특검법안을 만들어놨죠. 박지영 특검보인데 이번에는 오늘 브리핑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체포영장은 조사를 위한 청구다. 윤 전 대통령은 여러 피의자 중에 1인에 불과하다. 특별히 우리가 특별히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명 피의자 중에 그냥 한 사람이 불과하다. 그러니까는 범죄 혐의가 있으건 우리가 체포영장을 당연히 청구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신병 확보를 시도하게 된 이유가 뭐냐? 이렇게 기자가 물으니까 수사 기한에 맞추기 위해서다. 특검은 수사 기한 제한이 있고 여러 사안에 대해 조사가 예상되는 바 우리가 끌려다니지 않아야 한다. 자기들이 이제 끌려다니지 않기 위해서 자기 수사 편의를 위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이렇게 신속히 청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합니다. 한비자의 법불악이 법원 신분이 기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 이 구절을 인용을 했는데 이 특검보가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엄정히 진행할 예정이다. 자, 이 법불악이 지금 힘 다 떨어지고 파면된 전직 대통령, 마녀 사냥을 하는 전직 대통령이 이 신분이 기한 자가 아니죠. 그냥 짓밟고 있는 거죠. 오히려 지금 법불악의를 이야기해야 될 것은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재판 다 중단시키고 이 상황에 대해서 법불악의를 밀어야죠. 그리고 특검 차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한 적이 있느냐. 아니 특검에서 경찰에서는 어떻게 했던 특검에서 통보를 하고 출석하라고 통보를 하고 응하지 않으면은 뭐 체포영장을 청구를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절차죠. 그런데 특검에서 안 했다는 겁니다. 따로 출석 통보 안 했다 우리는. 경찰이 했기 때문에 본인이 명백하게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별도로 소환 요구를 하지 않았다. 경찰 사건이 인계됐고 사건의 연속성을 위해서 조사를 위한 청구를 한 거다. 조사실도 다 마련되어 있다. 예, 이 일종의 이제 공포 분위기가 조성이 됩니다. 공포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데 이 상태에서 또 오늘 공교롭게도 김민석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죠. 오늘 내일 청문회를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청문회장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론이 상당히 좀 악화될 수가 있는데 갑자기 오늘 그 특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를 하면서 이게 이제 이슈가 되어버렸죠. 이슈가 되고 내일 아마 이게 하루 종일 있을 겁니다. 내일 체포영장 만약에 서울중앙지법에서 발부를 하고 하면은 그러면은 내일 김민석 청문하는데 묻히죠. 그러니까 이슈 가지고 이슈를 덮어버리는 그 논란이 많은 김민석 청문회를 덮어버리는 그런 용도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재명이 이 김민석을 무조건 임명하기 위해서 최근에 무슨 김용태를 비롯해서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 가지고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청문회에서 다 소명한다고 했다. 이 말은 그대로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이야기죠. 이틀간 거치고 나서. 그러면서 심지어 김용태에게 그런 급박도 했습니다. 당신은 털면 뭐가 안 나올 것 같으냐.
김민석을 저렇게 털어서 놓는 것이지 털면 다 나온다. 본인이 정가 사범에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김용태에게 털면 당신은 뭐가 안 나올 것 같으냐 이런 식의 급박을 하는 이 상황 속에서 김민석 그 청문회가 오늘 지금 실시가 됐죠. 완전히 엉망진창인 청문회. 정말 저도 오늘 청문회를 지켜봤는데 보면 볼수록 화가 나는 그런 청문회입니다. 자, 이틀만 때우자. 이 김민석은 완전히 이틀만 때우면 아마 이재명이 뭔가 기침을 해줬겠죠. 당신은 무조건 임명을 할 테니까 뭐 인준 표결 투표를 하지만은 워낙 의석수가 그 좌파 정당이 많으니까 다 통과되면 임명을 할 테니까는 걱정하지 말고 한 이틀만 버텨 이런 메시지가 갔을 겁니다. 그러니 오늘 행설수설을 하고 전혀 어떤 준비도 안 해온 그런 상황을 보였죠. 제가 오늘 정말 한심한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가 되겠다는 사람이 우리나라 1년 예산 규모가 얼마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세출 예산하고 세입 예산을 헷갈립니다. 세출 예산, 세입 예산 개념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우리나라 국민 총생산에 비해서 몇 퍼센트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제가 이 장면을 보고 이건 정말 국민을 우롱하는 거다. 이재명부터 경제에 대해서 전혀 그 개념이 없는 것을 그때 뭐 호텔 경제학 뭐 이상한 거 막 했죠. 그리고 국가 부채가 많아지는 것을 비판하는 것은 무식한 소리다. 그런 무식한 소리 같은 것을 대선 때 막 했는데 그 총리로 지금 지명돼서 총리로 앉히겠다는 사람이 오늘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금년도 정부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김민석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거 추계를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다. 추계는 세수 추계를 하는 거죠. 세수. 추계는 세수에 그 세금이 들어오는 데 대해서 다시 이렇게 추가로 보충적으로 뭐 계산해서 맞추고 하는 게 세수 추계죠. 그러니까 세입 들어오는 그 세금 가지고 하는 게 추계죠. 그런데 쓰는 돈, 나가는 돈, 예산을 물었는데 세수 추계를 뭐 어쩌고 추계를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다. 완전히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황당한. 그러면서 그래서 예산 규모는 얼마라는 말이냐 이렇게 물으니까는 내가 예산 규모를 정확한 숫자까지 말해야 하느냐. 아예 답을 못했습니다. 그건 누구나 그 웬만큼 관심이 있는 일반 국민도 우리나라 1년 예산 600조 정도 되고 지금 올해 예산은 673조 그리고 며칠 전에 막 퍼주기식 추경한 것까지 하면 700조가 되죠. 그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총리가 되겠다는 사람이. 더 한심한 게 김희정 의원이 그러면 국가 채무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아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국가 채무. 그러니까 국내 총생산 GDP 대비죠. 우리나라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을 물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글쎄 김민석이 한 20에서 30 사이로 알고 있다. 20% 내지 30% 되는 걸로 알고 있다. 완전히 엉터리 대답이죠. 지금 작년 기준에 44.8%, 이번에 추경돼서 48.4%, 2차 추경되면 49.0%, 우리나라 GDP의 그 절반 수준을 국가 빚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그 경제학자들도 걱정을 하고 경제 관료들도 그 후세대 다 모든 부담을 넘겨준다 이 걱정을 하는데 국무총리가 되겠다는 사람이 아예 그 개념도 없이 한 20, 30% 되겠지 뭐 50%가 되는데 국가 예산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이런 황당한 그 일이 일어나고 있고 오늘 제가 일일이 뭐 말씀드리기도 참 민망합니다. 이게 인사청문회인지 세비 외에 수입 뭐 그때 뭐 8억 정도가 비는 거 있었죠. 5년 동안 수입은 5억 1천만이었는데 쓴 게 13억이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계속 말을 바꿉니다. 처음에는 강연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아니 강연해서 벌은 거는 그 세금 신고한 거 보니까 800만 원밖에 없는데 무슨 8억이 거기서 났단 말이야. 이러니까 갑자기 출판 기념회 두 번에 무슨 뭐 이 재혼에서 축의금, 장인 돌아가셔서 조의금 이거 다 합한 거야.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이야기했다가 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당시에 보니까는 뭐 재원 축이고 뭐 안 받는다. SNS 안 받는다고 또 썼다고 했다가 뭐 2,000명이 왔다가 3,000명이 왔다고 했다가 계속 오늘도 계속 그렇게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또 새로운 것도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뭐냐면은 이 부인이 장모에게, 그러니까 재혼한 부인이 장모에게 한 2억 원 정도 또 빌렸다. 그냥 그때 숫자가 안 맞으면은 아무거나 막 끄집어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이틀만 버티자는 이야기죠. 이틀만 버티자는 이야기인데 이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 해명이 바뀌면서 처음에는 기타 소득, 강연료 이야기를 했다가 출판 기념회 이야기를 했다가 지금은 또 다른 작업원이 처갓집으로부터 다시 2억 원을 받은 게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다 이 수사 대상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본인이 이제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은 재산 신고를 해야 되죠. 근데 오늘 청문회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김민석이 갖고 있을 사이도 없이 다 써버렸어. 들어오는 쪽쪽 다 써버렸기 때문에 재산 신고를 안 한 거야. 재산 신고를 연말에 하죠. 그렇게 변명을 했는데 가령 본인이 이 밝힌 거 보면은 2020년이면 국회의원 돼서 재산 신고를 해야 될 때입니다. 11월에 장인상을 치렀다. 그런데 조율금이 1억 6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 자, 2020년 11월에 장인상을 치렀다. 1억 6천만 원이 들어왔다. 그런데 11월인데 그 해 12월에 재산 신고할 때 현금을 하나도 신고 안 했습니다. 그러면 한 달 정도 사이에 다 써버렸다는 이야기가 드는 거죠. 2023년 11월 29일 연말 앞두고 출판 기념회를 했는데 그 출판 기념회에 한 1억 5천만 원, 1억에서 1억 5천만 원 들어왔다. 이것도 한 달 사이에 다 써버렸다는 이야기죠. 그게 아니고 신고 안 한 거죠. 신고 안 한 이유는 이게 정말 출판 기념회나 여기서 받은 돈인지 처가에서 가져온 돈인지 다른 검은 돈인지 이거 수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재산 신고 안 한 거 이거 수사해야 되고 공직자율법 위반이니까 이 돈이 과연 그 돈인지 저 돈인지 검은 돈인지 이거 다 수사를 해야 되죠. 그리고 뭐 장모에게 2억 원 받았다. 이거 정려세 안 됐죠. 정세 낸 게 흔적이 없으니까 이것도 수사해야죠. 이런 상황이지만 거의 뭐 국민을 우롱하는 수준으로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이재명은 통과를 시키겠죠. 오늘 내일 청문회 하고 나서 특히 내일은 더 많은 이슈가 불거질 수도 있지만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이게 내일은 하루 종일 이슈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일종의 물타기 하려고 특검하고 어떤 뭐 짬짬이를 한 것 아닌가 이런 의심까지 들 정도죠. 오늘 갑자기 특검이 늦은 시간에 오후 늦은 시간에 영장 청구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까지 들 수밖에 없습니다.